야간 공개 교육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615 꾹 눌러준다. 625죠. 625 꾹 눌러준다. 한번 꾹 눌렀습니다. 600 뭐 10 몇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뭐 2007년, 2008년도 그때의 하락폭만큼 단기 굉장히 강했던 초유의 또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 경력이 5년, 뭐 4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경력 한 4년 정도면은 좀 이제 입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입문 단계를. 그런데 이제 한번 폭락장을 겪어보신 분들, 그런 폭락장을 잘 이제 이겨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중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1년밖에 안 됐지만 중수가 될 거예요. 이번 장은 여러분들의 주식 경력을 한 5년, 6년 정도를 땡겨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락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전 매력이 있거든, 반전 매력.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손절을 쳐서 일찍 끊을 것인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손절 쳐서 일찍 끊어낸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비중을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폭락이 나온다. 버텼다가 밑에서 한 번 더 사야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점에서 샀는데 들고 간다.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만 안 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비교적 고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풀로 들어가겠거나 그런 분들은 실수를 하신 거고요. 이참에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문간파 카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습. 6개월간 연습, 3개월간 연습. 우리 풍문간파의 기본적인 매매기법을 거의 대부분 다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1년 사이에 사이클. 왜 이 풍문간파 매매기법서, 합본서에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재를 받고 다음날부터 매매를 시작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모든 매매기법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분한 교육과 실전에 대한 연습이 미리미리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간적 추론법을 풍문간파의 모든 매매기법은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시간적 추론법은 365일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건데 6월달에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 7월달, 8월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이벤트식 뉴스들 있죠. 그런 거는 우리의 매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린 대부분 다 계절주 위주로 연관지어서 하고, 그리고 뭐 정시계라든가 뭐 이런 이제 돌발 이벤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풍문간파 투매 추론을 공부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뭐 이 매매기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쓰는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매매기법이고 그 매매기법이 맞다, 이 매매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을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 매매 이론, 제가 만든 매매 이론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놓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룰을 따라야 돼요. 룰을.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절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연습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연습 매매잖아요. 연습.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습이니까 언제든지 잃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예수금을 언제든지 잃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저기 치워놓고 사이버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연습을 하는 거야. 하다가 이제 좀 괜찮다. 근데 정말 뭐 난 사이버머니 갖고 못하겠어. 그러면은 한 100만원 갖고 한 뭐 100만원 갖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그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연습할 때부터 비중을 지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처음엔 연습으로 시작해요. 요것 봐라, 좀 더 사야지. 또 내려. 요것 봐라, 조금 더 사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밀물 썰물 다 바뀌어버린다고. 물 건너고 있는데. 그래서 연습할 때는 비중을 넣으셔서도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장도 경험해보고 1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목들 대부분 다 계절주거든요. 계절주. 자, 대부분의 설명은 어제 다 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관망,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야 될, 큰 그림을 봐야 될 관망의 시점이 지나고, 오늘부터 예, 관찰 시점,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얘기잖아요. 관찰의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뚫고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이제 엄청 초강수를 뒀죠. 예,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금리, 뭐 지준율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강수를 뒀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도 있고,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하락장에 날라간 돈이 얼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회원님들 뉴스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 한 일주일간 공중부양된 돈 얼마일까요? 네, 원주 압둘라님 얼마? 예, 일경이라 그러죠. 일경. 야, 참. 일경이래요. 일경.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빨리빨리 올라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쉽게도 오늘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물론 이제 좀 안타깝고 해요. 예, 이분들이죠. 보입니까 화면?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이분들은 진짜 우울하신 분들이에요.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야, 이분들은 어떡하지?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을 텐데, 이분들은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펀드도 있고, 네, 일반 뭐, 개별주도 있고, 재료주도 있고 한데, 좀 시장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예,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엉망인 종목만 아니면은,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강사분들이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고, 이제 패스를 하고, 뉴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의 시점, 관찰의 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예, 눈치죠, 눈치. 시장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눈치도 빨라집니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네이버 카페 풍문 간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10시 www.전륜닷컴에서 여러분들께 야간 공개방송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번씩 개인 사정상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라든가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사실 뭐 다 올랐어요. 그렇죠? 뉴스를 뭐 뽑기도 애매해요. 지금 뭐 다 올라버렸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낫다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8월 25일 매매기법령 주요 시장 핫이슈. 남북 교류, 이산 가족, 금강산, 개성공단, 세계평화공원, 문재인, 태풍, 상수도, 가을 산행, 단풍놀이, 반도체, 바이러스, 환절기, 감기, 간통죄, 가을 패션, 탈모, 수능 원서, 신서유기. 자, 생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님들? 자,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수능 원서. 아, JJ님 옛날에 뭐 수능 원서비 떼어먹던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부모님한테 여기도 원서 넣어야 되고 저기도 원서 넣어야 되고 여기도 한 5개 뭐 3개인가 원서 넣어야 된다. 원래 3개인가 몇 개밖에 못 넣지 않아요? 그런데 한 뭐 6개 7개 넣는다 하고 그 돈 땡가갖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런 경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저만 나쁜 놈은 아니겠죠. 원서비 띵구잖아요 원래. 문제집 값도 띵구고 원서비도 띵구고. 그 시즌이 왔다라는 거죠. 네. 일단 남북 교류. 자,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화해하고 뭔가를 해보자. 남북 교류에 대한 이제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남북 교류,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떠오를 만한 게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시장에서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그 명장면도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이죠.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서로의 이제 개념과 이런 게 다 틀린데, 이념이 다 틀린데 그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이 만난 상황에서 분명히 사적인 얘기도 오고 갈 텐데 굉장히 북측에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 북한에서 진짜 크게 한번 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쏘는 거. 이산가족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증가를 해요? 쓰리분님. JJ님. 우리 회원님들. 이산가족은 계속해서
줄어들까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왜 이산가족이 줄어들어요? 왜? 급속도로 지금 이산가족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 탈북을 하니까. 예, 여러분들. 이산가족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쪽에 살다가 우리 그 탈북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인구수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면은 나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금강산. 이 금강산 쪽에서 왜 지난번에 총에 맞아서, 예, 총에 맞아가지고 또 사람도 죽고, 예, 폐쇄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금강산 쪽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 우리나라의 관광지가 한계가 있죠. 금강산 쪽 개발을 해서 좀 어떻게 해보자, 서로가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예, 아주 안타까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또 중단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이번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진짜 피말렸을 거예요. 예, 또 문 닫냐, 또 안 되냐, 개성공단 뭐 임금 협상부터 시작해서 시끌시끌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개성공단 쪽도, 예, 이야기가 좀 잘 풀리겠죠. 세계평화공원. 자, 세계평화공원 근처에 뭐 리조트라던가 뭐 말 그대로 공원이잖아요, 공원. 여기다가 뭐 놀이시설, 뭐 관광, 문화 이쪽으로 많이 개발한 데서 그 관련 테마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날라다녔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이었나요? 네, 우리도 뭐 많이 거랬었고, 그리고 무슨 관련주였고 막 분석해서 올려놓기도 했고. 예. 문재인 의원 이번에 뭐 정부 타협은 잘했다. 예, 그리고 10월달에 방중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누구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 처음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얘기가 컸어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한번 고위급 정상회담을 해서 대화로 풀어보자 하고, 그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여차하면 한판 붙자. 예, 남자답게 남성미, 그리고 여긴 또 대화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쌍벽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대화로 잘 풀렸어요. 일단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깊어지고 있고 또 방중한다 그러니까 뭔가 또 좋은 걸 하나 얻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시장이 집중 관심을 갖고 보겠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 태풍. 여러분들, 태풍이 가을 태풍이 매섭다 그래요. 가을 태풍 끝나면은 이제 가을 초입 태풍이잖아요. 예, 요거 딱 들어오면 이제 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태풍이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피해 크고요, 여러분들. 예, 거리에 가로등, 길 밖에 나가 보신 분들 계시죠? 예, 5만 쓰레기가 지금 도로 위를 다 덮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저는 이제 강변 라인 있는데, 예, 강변 라인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창문 열고 나갔다가 뭐 진짜 뭐 인류 멸망 그런 거 온 줄 알았어요. 나무까지 다 부러져 있고, 바닥에 막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봉투 날라다니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난 쓰레기, 그리고 태풍에 의한 피해 보수, 예,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네, 또 올라와. 도시경관 관련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 관련주는 거래량이 안 터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꾸졌었는데 요즘에 점점 볼만해요. 만약에 금강산 개발하고 북한 개발한다 그러고 관광지 개발한다 그러고 시마다 이제 요코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 그러고 도시경관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상수도 막히고 터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가을 산행 단풍놀이. 여름이 끝난다는 얘기죠. 여름이 끝나고 가을 산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아웃도어 상품도 많이 팔리고 운동화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물론 산행하고 운동화는 거의 같이 봐야 돼요. 예, 날이 또 덥다가 선선해지니까 밖으로 운동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화, 뭐 아웃도어 뭐 등산화 이런 것들 괜찮고 옷도 괜찮을 거고 섬유, 의복, 그렇죠? 네. 가을 산행, 단풍놀이 이런 것들. 행락철이란 거죠. 행락철. 여기에 따라가는 관련주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실제 그 종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 행락철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 죄악주라 그래가지고, 예, 술, 그리고 콘돔, 예, 비아그라, 예, 이런 것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간통죄 폐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콘돔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예, 여름철 실적에 이어서 가을철 행락철 실적 같이 붙여버리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예,
유니더스만 콘돔 관련주는 아니에요. 예, 관련주가 예, 다양하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대기업에서 투자한다는 뉴스가 예, 많았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예, 또 따라가는 반도체들 관련주 있죠. 예, 대형주보다 예, 저는 가벼운 코스닥을 추천합니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예?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 진짜 많이 나오면은 진짜 나중에 좀비 나올 수도 있어요. 반복래님. 안 그래요? 기레나야, 쓰리브님, 제이제님, 예, 반복래님. 예, 이러다가 진짜 예, 좀비 나올 것 같아요. 좀비. 실제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뉴스가 있는데. 환절기. 자, 분명히 낮에는 더웠어요. 창문을 열고 잤단 말이야. 근데 새벽에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추워지면서 찬 공기가 들어오겠죠. 예, 꼭 환절기에 감기가 많이 걸린다. 또 환절기에는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또 병원에 노출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일이 많이 생기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에 탈모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여름철에 머리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또 환절기 타고 오면은 이 두피에 굉장히 건조하고 타격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좀 이 탈모에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가을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예, 탈모,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머리가 아니라 탈모. 예,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가을 패션의 탈모, 예, 말씀드렸고요. 수능 원서, 그리고 신서유기가 있습니다. 신서유기는 TV 캐스트죠. 예, 이거 TV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TV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강호동 씨, 이승훈 씨, 이승기 씨, 그리고 은지원 씨, 뭐, 이런 최고 엄청난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네, 인터넷 TV 방송을 하는 거죠. 인터넷 TV 방송. 아, 굉장히 기대됩니다. 9월 4일 날 첫 방송. 네이버도 개인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중계를 하고, 앞으로 유튜브도, 그렇죠. 본격적으로 다음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일반 TV 방송국보다 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젊은 층도 공략할 수 있고, 아, 신서유기 이번에 인터넷, 이 규모의 인터넷 방송은 정말 우리나라 방송 이 전체적인 시장에 큰 획을 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터넷 TV 방송.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보고 밑에 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 열흘간 시총 1경원 증발, 한국의 GDP 6배. 많이 내렸죠, 여러분들. 많이 내렸어요. 코스닥, 코스피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올해 6월달, 7월달 700 몇십 포인트씩 이렇게 달릴 때 625 아래 한번 찍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예, 아마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분명히 안 믿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방에서는 계속 그랬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기리나한테, 청년이한테,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계속 그랬어요. 지금 700포인트, 뭐 700 몇십 포인트 가죠. 요거 600포인트 때까지 빠집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 가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높다. 다시 600포인트 때 찍어주고, 초반 때 찍어주고, 다시 800포인트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진영확정 리스크가 사라졌고, 중국발 리스크 사라지고, 이래버리면, 예, 더 이상 뭐 발목 잡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 한번 밀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문제로. 자, 일단은 1경원 증발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게 한 뉴스. 남북 8.25 합의. 7년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이제 파상되는 게 뭐 관광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물자 교류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갔을 것이고 그 관련되지 않았던 기존에 이제 관계없이 하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냥 분위기 타고 거의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예. 그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던 이 종목을 살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래 뭐 세력들이라던가 그리고 개미들이 슈퍼 개미들이 예, 매수에 가담을 한 거죠. 세계평화공원 탄력 남북경협의 물꼬를 트나. 기대감 커지는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도 곧 재개 논의. 남북 합의에 광복 분단 70년 민간교류 본물 터질까?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살짝 걱정되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 시대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1950년인가요? 1950년 6월 24일 예, 평화협정을 맺죠. 예, 자 이제 우리 쉬었다 가자.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방심했을 때 그 다음날 얘네들이 들어와 했거든요.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이. 조금 이제 저는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까지는.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이 있죠. 물론 저희 때가 아니라 저희 위에 분들 때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이산가족 상봉 추석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네. 남북 합의 안도 이산가족 상봉 기대. 이산가족 절반이 80세 이상 상봉 정례와 소망. 뭐 이제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넘어오신 분들 우리 이제 젊은 시절 뭐 이만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산가족으로 분리가 돼야 되죠. 북한 이산가족 상봉 대가로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 금강산 관련주들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엮여있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클 거예요. 이번 협상에서 특히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달라. 이 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시킬 수 없다. 일단은 일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손령 기자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3년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신령 스키장을 비롯한 원산 종합개발 계획의 외자 위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두 문제는 연계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후 북한의 사과와 우리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이런 기조 속에 천안함 도발로 인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이번 접촉의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정부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금강산 관광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탈북자들도 이산가족으로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상 탈북자들은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질 않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북한에서 싫다고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남한으로 와가지고 뭐 정보 다 주고 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이산가족으로 신청을 해서 만나게 한다면은 당연히 북한 측에서 만나게 해주겠어요? 원주 압둘라님, 우리 회원님들 못 만나게 하겠죠. 못 만나게. 안타깝죠. 그래서 뭐 이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으로 분류되는 게 거의 꿈이라고 합니다. 꿈. 꿈. 이산가족으로 분류돼가지고 북한에 있는 함께 모든 가족들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탈북자들이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려면은 그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나야겠죠. 북한 측에서 거의 개념, 이념을 다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상 힘든데 저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도 이산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런 걸 TV 방송에서 봤는데 진짜 탈북자분들도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산가족이 지금 뭐 80대 분 뭐 지금 이제 고령화돼서 굉장히 이제 뭐 곧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탈북자분들도 전부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막 탈북하다가 같이 못 넘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누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면은 그 있어요. 그 좀 예쁘장하게 그런 이제 예쁘장한 외모의 여성분인데 아버지랑 탈북하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북한에 있는 식구들을 갖다가 탈북시키면서 도와주는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무슨 풍산개 맞나? 뭐지? 뿌로커 말고 그걸 갖다가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뭐지?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시만요.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네. 제가 이런 거 궁금하면 또 못 지나가기 때문에 잠시만요. 탈북자. 영화로도 있었거든요, 이게.
예, 풍산개입니다. 예, 맞네요. 풍산개. 네. 탈북을 돕는 이 브로커들을 갖다가 풍산개라고 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이제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오다가, 예, 강을 건너면서 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 건너고, 예, 딸만 이렇게, 예, 탈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탈북을 하고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다시 풍산개한테 부탁을 하고, 예, 다시 데려와 달라고, 아버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풍산개가 다시 남원에 왔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대요. 북한에서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나고 같이, 예, 넘어오는 도중에, 예, 둘 다, 풍산개도 그러고 그 여자의 아버지도 그렇고 둘 다, 예, 실종됐대요. 실종. 예, 그래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와,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 둘 중에 한 명 같은데, 길이나야. 너도 보는구나. 너도 보는구나, 너도. 자, 요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대감 커지는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뭐 세계평화공원 부분, 개성공단, 그리고 뭐 자원 물적 요류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 관련주들이 뭐 오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올랐겠죠. 긴장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도 스포츠 교육 계속 하자고 했다. 뭐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세계평화공원 옆으로 마라톤 대회 그리고 자전거 시합 뭐 이런 것들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10월 방중 관련 뉴스 종합. 자, 중국에 갑니다. 문재인 10월 중국 아시아 실크로드 정당회의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예,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 네, 4박 5일 일정입니다.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죠. 자, 이거 뉴스들 한번 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또, 예,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간판 날아가고 가로수 뽑히고 항공기 수십 편 결항 피해 속출. 뭐 때문에? 자, 뭐 때문일까요, 회원님들? 간판이 날아갔습니다. 가로수 뽑혔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뭐 집 앞에도 난리입니다. 난리. 강풍, 태풍. 동해안 지자체 비상근무 부산 영향권 벗어나 강원 경북 긴장. 뭐 농가의 비닐하우스 피해 당연할 것이고 어촌계는 태풍 때문에 조업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어촌계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쓰리부님, 만복래님. 어떤 문제? 지금 이제 추석이고 곧 있으면 추석이고, 예, 식료품도 많이 쓰이고 한창 이제 바쁠 때인데 어획량이 감소가 됐죠. 이게 뭐 때문에 처음부터 감소가 됐느냐? 먼저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적조가 발생을 해서 한 보름 정도 조업을 못했는데 이 적조가 끝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터졌어요? 예? 적조가 끝나가려니까 뭐가 터졌어요? 북한발 악재가 터져갖고 조업을 또 못하게 됐죠. 예, 거기다가 태풍이 왔어요. 그리고 태풍이 또 옵니다. 그러면 조업은 계속 못하는 거죠. 예, 수산물 값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수산물 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관심 깊게 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추석 때 많은 물자, 많은 식료품의 판매가 있으니까 추석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예, 지켜보면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 가장 FM의, 예, 주식 분석입니다. 주식 분석. 강풍 태풍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요거, 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엄청 많죠. 예, 태풍 뉴스, 예, 북한 뉴스만큼 많아요. 상수도관 파손 뉴스도 한번 보시고요. 환절기 관련 뉴스들입니다. 이게 또 테마로 많이 이어지죠. 환절기 바람이 분다. 일단 환절기라는 건 계절이 바뀐다. 여름 섬유, 예, 가을로 바뀐다는 거죠. 가을 의복, 가을 패션. 이 가을 패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객 패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워낙 많은 결혼식, 예,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예, 옷도 많이 입어야겠죠. 뭐 김수현, 전지현 씨 뭐 내세워가지고 광고도 많이 할 것이고. 환절기 탈모 걱정. 환절기 아토피, 환절기 만성 비염, 환절기 만성 부비동염, 환절기, 야, 뭐 환절기 때는 다병 걸리나 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관련주들 뭐 있을까요? 예, 의약품, 제약 관련주들, 예, 제약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런데 환절기 때문에 감기라든가 이런 병원균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하나를 플러스를 내보세요. 갑자기 확 추워졌지. 그때 감기 걸리다가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추워져서 감기 걸려버리는 거야. 새벽에.
환절기입니다. 감기, 기침, 비염, 여기다가 뭘 플러스라고요? 제약 관련주 중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비아그라 같이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환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가 이것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한다. 가을에 연관되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복합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복합호재. 네, 뉴스를 계속 교집합을 만들어서 그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환절기, 탈모주의보, 햇빛 줄어드는 가을, 남성 호르몬 늘어난다. 여름에 강한 햇빛에 손상된 모발, 기능성 샴푸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는 이맘때면 탈모 환자가 늘어난다. 가을철은 여름에 비해 일조량이 줄어들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인체 내 효소에 의해 디하이드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탈모가 나올 수 있다. 탈모의 원인이 된다. 결국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모발 관리 잘하자는 거죠. 엘라스틴. 옛날에 와 전지현씨죠. 엘라스틴 끝내줬었는데. 자, 잠든 사이 기온 뚝,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뭐 감기약 같은 경우는 다 있으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를 하시고요. 김수현 가을 화보 공개, 여심을 흔드는 시크한 눈빛 살아있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가을 옷 사라는 얘기죠. 제가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반팔 사러 갔어요. 반팔. 더우니까 지금 반팔 사러 갔는데 반팔 없어요. 다 긴팔이야. 반팔은 한 30장, 20장 이렇게 입고 다 긴팔이야. 저거 입으면 전 땀이만 하고 덥거든요. 지금 벌써 백화점들은 다 가을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이제 가을 옷들 많이 입고 TV를 보시면은 연예인들 대부분 다 긴팔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가을 준비가 끝났다. 가을 의류. 9월 앞둔 호텔 업계 가을에 물들다. 뭐 때문에? 결혼식부터 행사들이 이제 많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9월 가을 시즌을 앞둔 호텔 업계에서 추석 패키지를 비롯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산소방서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실시. 가을철에 등산 많이 가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이 관련주들을 합니다. 어떤 거? 등산, 아웃도어, 행락철, 그리고 비아그라, 콘돔, 일명 죄악주, 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왜? 실적이 대체로 많이 나오잖아요. 추석 때는 또 술도 많이 팔려요. 많이 마시니까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제도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소비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철 등산, 행락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죄악주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단타로서도 괜찮고, 물론 지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관련주들을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뭐 아무 때나 그냥 막 사면 됩니까? 차트 보고 한번 뭐 재무구조도 살짝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좋다 싶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뉴스 분석, 차트 분석, 가격 분석, 이 세 개가 맞지 않으면은 절대 진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이거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법적 처분이 애매하대요. 진짜 이제는 서로를 믿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네, 어서 오십시오, 전화 기자님.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당당. 유책 배우자 배상 현실화해야. 이게 지금 방법이 없대요. 진짜 결정적으로 그런 장면을 정확하게 사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야, 만날 때 잘 만나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충격적이네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간암 유발 규명, 표적 치료제 기대. 뭐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들 실험으로 해서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모든 독감에 통하는 맞는 독감도 백신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 부분의 이야기니까 백신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환절기에 감기 뭐 이런 것도 어차피 백신일 거고, 강아지들 개 뭐 다른 동물들도 감기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동물 실험용 뭐 백신이라든가 뭐 제약이라든가 의료 이쪽은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움직일 시즌이 됐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아까랑 뭐 비아그라 이쪽하고도 다 엮이고 있죠. 제약 관련주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그런 겁니다. 유전자를 편집한다.
외모와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구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의 유전자를 구할 수만 있다면은 개조를 하는 거죠. 예. 뭐 연예인의 누구를 유전자를 구했다. 뭐 탐 크루즈의 뭐 유전자를 구했다. 예, 그럼 구하면은 탐 크루즈의 얼굴, 예, 전륜의 성격 이런 식으로 막 모아가지고 예, 사람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만 구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 자신의 유전자를 팔려고 하는 연예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난 이만큼 이쁜데 내 유전자 팔 거야. 대신에 10억. 이런 식으로. 유전자 편집, 외모, 성격도 바꿀 수 있을 거야. 사람의 유전자를 완전히 편집하는 것도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지금은 유전체 내의 유전자 몇 개의 기능을 없애고 잘못된 부분을 수선하는 정도. 그리고 뭔가 이상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32억 개의 염기 중 고장 몇 개를 바꾼 것이 교정이지 편집은 아니지 않는가. 자, 뭐 유전자 편집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입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향후 10년 뒤에는 유전자 편집 스타트업 구글 빌 게이츠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미 외국에서는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유전자 치료 사업에 투자 손댄다 라는 뉴스도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야 진짜 아기를 만들겠는데요. 나중에 자판기에서 뽑는다는 얘기 나올까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유전자 편집으로 뭐 소아암이라던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좀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수정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누가 자기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길 바라겠어요. 예? 누가 자신의 아이가 팔이 하나 불편하다거나 다리가 하나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태어나길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정상인까지로만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욕심 부린다고 우리 아이는 수학도 잘하게 하고 우리 아이는 노래도 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글쎄요. 애가 태어났을 때 애야 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로 만들어진 D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쵸? 너는 누구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애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개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좀비 나올 수도 있어요. 좀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왜 영화 보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좀비 종말 시 가장 안전한 곳은 감염병 공포의 좀비물 유행. 예, 뉴스로도 나와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걱정을 하는 거죠. 진짜 이렇게 계속 뭐 새로운 거 만들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계속 심해라든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바이러스 캐와갖고 그거 연구한다 그러고. 네, 좀비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징. 전 세계 이슬람 신도 3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슬람 성지 메카 술레인 하지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자국에서 급증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때 또 이제 메르스 이야기 또 나오겠죠 또. 네. 우리나라 아니라 이쪽 나라에서요. 최근 좀비 감염병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몰락하는 상황을 다루는 공상과학 영화, 드라마, 책이 유행하는 것은 에볼라, 메르스 등의 사례의 영향이 크다. 예방이나 치료법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집단 공포가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좀비물 좋아하시는 분들 28일 후하고 28주 보셨어요 혹시? 네, 28일 후 28주. 바이오 하자드 이런 거 말고. 네, 바이오 하자드 재밌긴 한데 좀비물로서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워킹 데드 이런 거 기가 막히죠. 끝내줍니다. 조류 독감 및 모든 독감에 통하는 맞는 독감 백신 동물 실험 성공. 백신주 얘기해드렸고요. 단풍놀이 예약 접수 시작. 호텔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단풍놀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벌써부터. 네, 단풍놀이, 행락절, 가을 산행. 예, 아까 말씀드렸던 콤비네이션 잘 생각해 두시고요. 한중 전기전자 인증, 상호 인정 추진. 전기전자 업종. 20대 핵심 부품 조기 사업화 2018년까지 3,500억 원 투자. 복지 부분하고 그리고 뭐 R&D 사업, 핵심 부품 조기 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언제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지 모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자. 중국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뺏기면 안 되죠. 디스플레이도 뺏기면 안 되고 중국 제품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예, 경제 전쟁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 연구와 예, 노력이 필요하죠. 네. 27일부터 201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고3 아이들 정말 힘들 거예요. 네, 놀고 싶죠. 예, 연애하고 싶고 아이돌들이 막 이렇게 뭐 또 남자 고등학생들은 또 여성 아이돌들이 막 이렇게 좀 야하게 입고 춤추고 하면 막 또 설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저런 여자친구 만났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예, 책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고 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뭐 누구나 거쳐야 될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능 치고 나야 성인 되는 거 아니야? 나이도 그렇잖아요. 수능 치고 나야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예,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예, 일단 수능을 쳐야 예, 어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도 가요제 나흘째 음원 차트 올킬 레옹 1위 국건. 무도 가요제 관련주로 우리가 들어갔다가 하나 몰려 있었는데 100% 히트 친다 그랬잖아요. 예, 100% 히트를 쳤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았고 해운대 도심의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시설 착공. 이번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로 움직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네, 부족한 게 예,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이제 예, 뭐 신재생 에너지들 있잖아요. 너무 원자력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뭔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큰 시도가 필요해야 될 텐데 그때 저는 뭐 풍력이라든가 예, 풍력하고 예, 태양광 요 좀 기대하거든요. 태양광보다는 저는 풍력이 애초에 더 낫다 싶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 발전되고 예,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풍력으로 쓸 수 있는 땅은 꽤 있거든요. 네. 본방사수는 옛말이다. 입맛대로 본다. IPTV 뭐 이런 TV 있죠. 신서유기 인터넷 방송 전부 공중파가 아니라 벗어난 거죠. IP라든가 인터넷 TV 요런 쪽이 괜찮다 그러니까 접속자 수 증가에 따른 뭐 서버 사용 증가율이라든가 트래픽에 대한 뭐 스트리밍 이런 분야 기술적 분야 그리고 인코딩 분야 인코딩 분야는 뭐냐 지금 뭐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버리면은 1분짜리 용량이 1기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고화질로 1분 찍어버리면 1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압축할 수 있는 인코딩 기술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코딩. 아마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인코딩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 예, 충분히 앞으로 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번호판 가리는 자전거 캐리어 불법. 여름철 끝나고 시즌 오프됐죠. 다시 시즌 온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전거 용품들도 정말 많이 팔려요. 자전거가 많이 팔리는 만큼 자전거 용품들도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캐리어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자전거를 싣고 가서 예, 탄다 이거죠. 부산인데 뭐 저기 대구야. 그런데 부산 가서 그 해안가 자전거 타고 싶어. 그러면 뭐 기차에 싣고 이러면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차에다 싣고 싶잖아. 그럼 캐리어 같은 거 달아가지고 거기다 자전거 2개 달고 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전거의 캐리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번호판을 가리게 되겠죠.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네. 그래서 이 번호판을 거치대에다가 다시 장착할 수 있게끔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차량 등록증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증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시면은 거기 전문 창고가 있어요. 가서 자동차 캐리어 때문에 그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하나 더 발급을 받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로 번호판이 한 개가 더 나옵니다. 그걸 자전거에다 부착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차를 판다거나 안 쓰게 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 번호판 한 개의 폐지 신청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 폐지 신청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 예전에 제가 참 좋은 차트라 그랬고 참 좋은 레저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전거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태풍 끝나고 나고 날 선선해지면 일단 타기는 탈 거예요. 예, 타긴 타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번 하락장에 날라간 돈이 얼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회원님들 뉴스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 한 일주일간 공중부양된 돈 얼마일까요? 네, 원주 압둘라님 얼마? 예, 일경이라 그러죠. 일경. 야, 참. 일경이래요. 일경.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제 빨리빨리 올라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쉽게도 오늘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물론 이제 좀 안타깝고 해요. 예, 이분들이죠. 보입니까? 화면?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봐주세요. 자, 이분들은 진짜 우울하신 분들이에요.
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야, 이분들은 어떡하지?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을 텐데, 이분들은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펀드도 있고, 네, 일반 뭐, 개별주도 있고, 재료주도 있고 한데, 좀 시장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예,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엉망인 종목만 아니면은, 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강사분들이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고, 이제 패스를 하고, 뉴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의 시점, 관찰의 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장 분위기 살피면서. 눈치죠, 눈치. 시장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눈치도 빨라집니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네이버 카페 풍문가필 야간 공개 교육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615 꾹 눌러준다. 625죠. 625 꾹 눌러준다. 한번 꾹 눌렀습니다. 600 뭐 10 몇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뭐 2007년, 2008년도 그때의 하락폭만큼 단기 굉장히 강했던 초유의 또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 경력이 5년, 뭐 4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경력 한 4년 정도면은 좀 이제 입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입문 단계를. 그런데 이제 한번 폭락장을 겪어보신 분들, 그런 폭락장을 잘 이제 이겨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중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1년밖에 안 됐지만 중수가 될 거예요. 이번 장은 여러분들의 주식 경력을 한 5년, 6년 정도를 땡겨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락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전 매력이 있거든, 반전 매력.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손절을 쳐서 일찍 끊을 것인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손절 쳐서 일찍 끊어낸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비중을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 폭락이 나온다. 버텼다가 밑에서 한번 더 사야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점에서 샀는데 들고 간다.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만 안 샀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비교적 고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풀로 들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실수를 하신 거고요. 이참에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문간파 카페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연습. 6개월간 연습, 3개월간 연습. 우리 풍문간파의 기본적인 매매 기법을 거의 대부분 다 배우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1년 사이의 사이클. 왜 이 풍문간파 매매 기법서, 합본서에 1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재를 받고 다음날부터 매매를 시작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모든 매매 기법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충분한 교육과 실전에 대한 연습이 미리미리 필요하거든요. 우리 시간적 추론법을 풍문간파의 모든 매매 기법은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시간적 추론법은 365일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건데 6월달에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 7월달, 8월달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이벤트식 뉴스들 있죠. 그런 거는 우리의 매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린 대부분 다 계절주 위주로 연관지어서 하고, 그리고 뭐 정시계라든가 뭐 이런 이제 돌발 이벤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풍문간파 투매 추론을 공부하고 계신 회원님들은 뭐 이 매매 기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쓰는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매매 기법이고 그 매매 기법이 맞다, 이 매매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을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 매매 이론, 제가 만든 매매 이론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놓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룰을 따라야 돼요. 룰을.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절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연습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연습 매매잖아요. 연습. 언제든지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습이니까 언제든지 잃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10시 www.전륜.com에서 여러분들께 야간 공개 방송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번씩 개인 사정상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라든가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사실 뭐 다 올랐어요. 그렇죠?
뉴스를 뭐 뽑기도 애매해요. 지금 뭐 다 올라버렸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낫다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8월 25일 매매기법령 주요 시장 핫이슈. 남북 교류, 이산 가족, 금강산, 개성공단, 세계평화공원, 문재인, 태풍, 상수도, 가을 산행, 단풍놀이, 반도체, 바이러스, 환절기, 감기, 간통죄, 가을 패션, 탈모, 수능 원서, 신서유기. 자, 생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회원님들? 자,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수능 원서. JJ님 옛날에 뭐 수능 원서비 떼어먹던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부모님한테 여기도 원서 넣어야 되고 저기도 원서 넣어야 되고 여기도 한 5개 뭐 3개인가 원서 넣어야 된다. 원래 3개인가 몇 개밖에 못 넣지 않아요? 그런데 한 뭐 6개 7개 넣는다 하고 그 돈 땡가갖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런 경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겁니다. 저만 나쁜 놈은 아니겠죠. 원서비 띵구잖아요 원래. 문제집 값도 띵구고 원서비도 띵구고. 그 시즌이 왔다라는 거죠. 네. 일단 남북 교류. 자,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화해하고 뭔가를 해보자. 남북 교류에 대한 이제 시작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예수금을 언제든지 잃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저기 치워놓고 사이버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연습을 하는 거야. 하다가 이제 좀 괜찮다. 근데 정말 뭐 난 사이버머니 갖고 못하겠어. 그러면은 한 100만 원 갖고 한 뭐 100만 원 갖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그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연습할 때부터 비중을 지른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처음엔 연습으로 시작해요. 요것 봐라, 조금 더 사야지. 또 내려. 요것 봐라, 조금 더 사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밀물 썰물 다 바뀌어버린다고. 물 건너고 있는데. 그래서 연습할 때는 비중을 넣으셔서도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장도 경험해보고 1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종목들 대부분 다 계절주거든요. 계절주. 자, 대부분의 설명은 어제 다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관망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야 될 큰 그림을 봐야 될 관망의 시점이 지나고 오늘부터 관찰 시점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얘기잖아요. 관찰의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뚫고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이제 엄청 초강수를 뒀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금리 뭐 지준율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지금 강수를 뒀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도 있고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물론